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수험생활 성공 비법 시리즈 연중 기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선생님 Q&A 게시판을 통해서 항상 상담 문의가 들어오던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시리즈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알겠죠? 그 첫 시간 진로 탐색과 관련된 시간이에요. 읽어보세요. 너는 된다. 선생님이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사인해 줄 때 항상 사인하고 너는 된다 이 말을 꼭 써주는데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선생님 얘기했지?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 중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죠. 전 과목 올 만점 다 맞은 그 학생이 원래 그런 학생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이뤄내는 걸 보고 아 진짜 애들은 되는구나. 그치? 그리고 운동하다가 공부를 새로 했는데 딱 8개월 만에 의대 합격. 평균 6등급 이러던 애가 올 일 찍고 의대 합격.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 애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은 막 자질구레하게 막 이런 조언 저런 조언 다 필요 없이 사인할 때도 그냥 너는 된다. 딱 이렇게 써줘요. 멋있지? 니네가 멋있는 거야. 그걸 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 어떤 목표 설정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진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 학생들과 현장 학생들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도 좀 들어보면서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고민이 곧 니네들의 고민일 테니까. 알겠죠? 똑같죠? 자, 이거. 자, 일단 1탄을 진로로 설정한 이유는 이게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뚜렷한 자신의 어떤 진로 설정이 돼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 이거야. 선생님이 이제 조카, 선생님 조카, 그러니까 사촌 형의 아들, 중학생 물어봤어요. 넌 나중에 뭐 될래? 진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딱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삼촌! 저의 목표는 과학고에 가는 겁니다. 야, 과학고가 진로냐 이게? 과학고 가면 다 끝나는 건가? 하고 물어봤어. 너 과학고 가면 뭐 할 거야? 서울대 갈 건데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뭐 할 거야? 뭐라고 그랬게 얘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게 아니거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있고 그 밑에 이제 서울대든 과학고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거꾸로야. 대학도 굉장히 맹목적으로 일단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지는 몰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인생 목표가 확실하게 딱 설정돼 있어요? 뭐 할 거야? 기관사. 그렇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라는 철도기관사라는 목표를 딱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위 항목으로 이제 그래서 대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항과를 갈 거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가장 궁극적인 요거 맨 위에 있어야 할 이거 그 진로 탐색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더라 이거야. 뭐 할 거야?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뚜렷하게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진로를 다 정해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진로 설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단계와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겠죠? 필요한 내용들은 쓰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진로 설정할 때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웃기냐 이 사람? 이게 누구야? 이름이 뭐야? 문재인 대통령님이잖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꿈꾸는 학생들이 있어. 이런 사람을 꿈꾸는 학생도 있을 거야. 이게 누군데? 지드래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죠? 누구야? 김연아.
세계 최고의 피겨 스타예요.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꿈꾸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잘 살고 있죠. 평창 올림픽 막 홍보대사 하면서 막 잘 살고 있잖아. 여기서 문제. 누구냐 이거? 선생님 할머니인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죠. 테레사 수녀님. 이런 사람을 꿈꾸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누구야? 신영균이잖아.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웃어. 아,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해. 자,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일단 본인 머릿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출발이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반드시. 요 중에서 골라봐봐. 누구? 신영균이 되고 싶나요? 여자 신영균이 될 거예요? 미쳤군요, 이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니 일단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하게나마 무언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뒤로 흘러갈수록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이. to do list라는 말이 있대. 그리고 또 이게 있대요. to be list라고 하는 게 있대. 이게 뭐냐? to do list가 뭐예요? 해야 할 것. to be list가 뭐야? 되고 싶은 것. 내가 돼야만 하는 것. 이게 있는데 어느 게 먼저여야 되는 거냐?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지 여러분들은.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것. 고3이니까, 재수생이니까, 고2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궁극적으로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냥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늦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땐 이미 늦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알겠죠? 자, 그러면 진로 설정. 언제부터 출발이냐? 진로 설정은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돼요? 옛날에 했어야 돼? 넌 이미 늦었어?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해야 돼? 지금 이 순간 하면 돼. 진로 설정은 언제 하느냐? 읽어봐. 발음 좋아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해야 돼. 뚜렷한 진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흐리멍텅하거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해야 돼. 지금 당장. 네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해도 안 늦어. 알겠죠? 지금 당장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봐요. 이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생각 플러스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자기계발서가 있거든. 거기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나의 생각을 좀 덧붙인 거야. 자, 진로 설정 1단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진로를 딱 설정하고자 해. 뭐부터 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 뭐 해야 돼?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설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남들과 다른 나의 특성.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계발서에 나온 내용이야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뭘 발견하란 얘기니? 뭐를 발견하는 얘기야? 그렇지. 요걸 발견하는 거야. 잘 보세요. 1단계에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꼭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써봐. 이걸 다 써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흥미라고 하는 거죠.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컴퓨터 좋아할 수도 있고, 컴퓨터 좋아하지. 화장품. 너 화장품 좋아하잖아. 화장품. 그 다음 SNS 관리. 너 이것도 좋아하잖아. SNS 관리. 만화책 좋아하나요? 그렇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쇼핑. 선생님 이거 여자라면 다 좋아하죠. 그렇진 않아요. 쇼핑. 뭐 친구 고민 상담해 주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봉사활동을 시간 채우려고가 아니라 진짜 그게 좋아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일단 쫙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하는 걸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걸 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흥미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적성인 건데, 이걸 쫙 써보는 거야. 말을 잘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 말을 잘한다. 또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한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길 잘 찾는다 나는. 그 다음에 노래 잘한다. 눈치가 빠르다. 분위기 띄우는 걸 잘한다. 옷 입는 거 코디 같은 거 잘한다. 나는 공상하는 걸 잘한다. 너는 게임 잘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봐. 다 써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다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2단계가 이거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공통점. 애들 고민이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저는 좋아하는 건 이쪽인데 제가 잘하는 건 이쪽입니다. 저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나요? 좋아하는 걸 잡아야 되나요? 잘하는 걸 잡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분명히 들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공통점을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고 치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좋아해. 남들보다 잘하는 거, 컴퓨터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게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은 나는 화장품, 쇼핑 이런 것 쪽을 좋아해. 뭐 오른쪽 잘하는 거에서 뭐 고를 수 있을까? 코디 이런 쪽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SNS 나 이런 거 관리 잘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쪽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지. 만화책 나 정말 좋아해. 이쪽에서 공상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통점이 있어. 네가 이제 왼쪽에 이제 좋아하는 거 다 썼어. 오른쪽에 잘하는 거 다 썼어.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바탕으로 진로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너 컴퓨터 좋아하잖아? 게임 잘하잖아. 그러면 진로 탐색으로 뭘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회사. NC소프트나 또 뭐 있지? 유명한 게임 회사가? 뭐라고? 넥센은 타이어 회사잖아. 넥슨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에 취업하는 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네가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배그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 아마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사람은 지금 재벌이 돼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서울대 가가지고 출세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서울대 간다고 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공통점을 잘 찾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양쪽을 봤는데 공통점이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 잘하는 걸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게,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게. 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잘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까? 바뀔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건 끊임없이 바뀌게 될 거야.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잘하는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웅변학원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너 참 말을 잘한다 이런 말 들었었거든. 계속 듣는 얘기야,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진로로 선택해야 되는 건 내가 잘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좋아하는 건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건 어떡하면 돼? 취미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약간의 괴리가 있었던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었어요. 음악.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애들 가르치는 거였어.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막 기타도 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작사, 작곡도 했어요.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작사, 작곡 신영균이. 겨울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 신영균이. 그 당시에는 그 노래를 만들 시절에는 내가 만들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친구들한테 기타 치면서 들려줬더니 이게 뭐니? 내가 만든 거다. 그랬더니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가 코드 진행이고 뭐고 하나도 안 맞대. 아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우쳤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게 있었어. 나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반장이었어요. 반장? 근데 그 당시에는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지 않던 시절이고 막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반장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애들 데리고 1시간, 2시간 공부시키고 가 이러더라고. 뭘로요? 그랬더니 네가 그냥 너 공부하는 자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이러더라고. 선생님이 뭐랬냐면은 아직도 기억나. 기술 과목 이런 암기 과목들 있잖아. 그런 과목들 중간고사 예상 문제 이런 걸 내가 만들었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문제 풀게 한 다음에 내가 진짜로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내용이야 했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나중에 선생님 해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잘한대. 그때 딱 느꼈어. 아 내가 이쪽이 좀 잘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선생님은 고3 수능 끝나자마자 막 애들 과외했었거든. 애들 과외를 했는데 좀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막 영어도 가르치고 막 사회탐구도 가르치고 막 다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내가 과외 처음으로 가르쳤던 애가 폭주족이었거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 근데 얘가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근데 가르치고 나서 4년제 대학을 간 거야. 아, 이쪽에 내가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자! 사범대로 이걸 진로로 설정을 한 거야. 그리고 음악은 대학을 가서 그룹 사운드 학교마다 밴드가 있죠.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취미로 하게 된 거야. 확실히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나중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크게 고생하진 않을 거라고. 근데 좋아하는 것만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아이돌 지망생들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지망생 100만 명 시대라고 하잖아.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그 있잖아. 그 무슨 프로그램이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있잖아.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애들 나오는 게?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슈퍼스타 K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런 거 여러분들 딱 보면 가끔 가다 저 새끼는 왜 나왔지 저기?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걔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쟤 음악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쟤 가수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만한 애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 그것만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하는 것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겹치는 학생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진로로 삼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가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걸 쫙 적어보는 거야.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야?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립하는 거.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니? 돈.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돈. 너는? 돈.
요즘 애들이 굉장히 속물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 현대사회에서 돈 많으면 좋은 거니까. 뭐예요? 저는 그 취미를 즐기면서 사는 삶. 그렇죠. 삶의 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써보시는 겁니다. 국제고 뭐야? 저는 그냥 적당히가 삶의 가치예요? 책임감 있게 사는 아, 우리 국제고원님 멋있네요. 책임감 있게 사는 것. 적어보는 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 실제로 요즘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니까 1순위가 뭐래? 이거래요, 이거. 돈.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아, 돈은 많지 않아도 나는 명예와 권력이 중요해. 이런 학생들 많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걸 수도 있고. 헌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게 이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이제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전해 보는 거, 안정감을 느끼는 거, 믿음, 열정, 뭐 건강, 사랑, 봉사, 뭐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써보는 거야. 이걸 선택했다. 어떤 직업을 택해야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만약 예를 들면은 도전을 선택했다. 어떤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쪽 또는 여행가 이런 걸 꿈꿀 수도 있는 거잖아. 안정감이 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뭐 선택할 수 있을까? 공무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사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 헌신, 봉사 이런 게.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니?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곧 자기의 진로, 직업과도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쫙 써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설정 네 번째 단계. 굉장히 체계적이죠. 네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꿈의 목록 이거를 한번 쫙 써보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뭔가 신문 기사를 보고 좀 조사해 온 게 있는데 하버드 대학 통계 자료가 있어. 선생님이 신문 읽으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하버드 대학 재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디게?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나라. 제일 많은 나라는 물론 인도야. 인도가 많으니까 인구가. 근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한국이래요.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에 많이 간대. 그런데 하버드 재학생 중에 자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코리아, 한국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걔네는 하버드 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야. 합격했어. 하버드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여기를 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자퇴 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점이 뭔지 알잖아. 우리나라는 좀 맹목적인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일단 대학 이거잖아. 외국은 그게 아니라 진로 설정을 통해서 이 수단으로 대학을 이용하는 거잖아. 이게 좀 다르거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통계 자료야. 통계 자료에 꿈의 목록을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은 학생들.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이게 돼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3%였대요. 3%.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머릿속에 그런 꿈의 목록을 항상 담고 사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17%였대요. 그리고 이것도 없는 학생들이 이제 80%. 많았다 이거지. 야, 하버드 학생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냐 우리나라 고딩들은. 이걸 가지고 뭘 조사했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에서 어떤 중견의 직급을 맡을 때까지의 연봉의 차이를 비교를 했대요. 연봉 차이를 비교했더니 선생님 조사를 해왔어. 얘와 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봉 차이가 2배. 2배가 나더래.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꿈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던 애와 그냥 대학 다니던 애들 연봉 차이가 2배가 났대.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3% 항상 꿈의 목록을 책상 앞에다가 딱 놓고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키웠던 학생들, 이 학생들과 아무것도 없던 학생들 결과적으로 연봉이 10배가 차이 났대요. 10배 차이가 나더래. 연봉의 차이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꿈의 목록을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번 쫙 써보는 거야. 예를 들면 난 100억을 벌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며. 100억까지는 아니야?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100억 벌 거야?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이게 목표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난 100억을 벌겠다 나중에. 또는 람보르기니를 사겠다. 람보르기니가 뭐야? 차 이름이죠. 어떤 차야? 스포츠카. 되게 좋은 차인가요? 엄청 비싸고 좋은 차래요. 나도 이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 또는 부모님 집 사드리기.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게 꿈 중에서 하나로 꿈의 목록에 있었어. 했게 못했게? 선생님은 했어요.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꿈인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요? UN 들어가는 거야. UN. 우리나라도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아니냐. UN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 여자친구 50명 사귀겠다. 나의 목표였어. 선생님의 꿈의 목록에 있었던 건데 선생님은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뭐 5명도 사귀지 못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예요. 한 명당 기간이 길었지 실제로는 5명 이상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게 목표일 수 있어. 선생님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느냐? 별명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걔가 대학 딱 입학하자마자 나는 각 단과대학에 여자애들 다 사귀어볼 거야. 그러더라고. 이 새끼 미쳤나? 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실현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대 여자친구도 있었고 걔는 미대 여자친구도 있었고 체대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각 단과대학에서 사범대 여자친구도 있었고 다 사귀어본 거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래서 별명이 그랜드슬램. 그런 애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갖고 잘 살아요. 뭐 이게 목표일 수도 있고. 하버드대 가겠다. 이거를 이제 꿈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세계 일주 하겠다.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일주.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은퇴하고 나면은 나도 이제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꿈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한번 캐치를 해보는 거지. 그런 걸 찾아보는 거야. 알겠나요? 이 단계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진로 설정 5번째 단계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작성해서 책상 앞에 붙여놔. 그래야 나중에 뭐가 돼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진짜로 이게 있었어. 나는 책상 앞에 이걸 붙여놨었어. 실제로. 고등학생 때도 이거 붙여놨었고 대학 가서도 붙여놨어. 이게 뭐였냐면은 내 꿈은 인강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실제로 선생님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인강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제자 중에서 인강 선생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쫙 학생의 관점으로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본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나중에 이투스에서 인강하는 인강 선생님 될 거야. 그거 생각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게 아니게 절대 아니야. 인강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난 나중에 인강 선생님 돼야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2019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잖아. 그럼 나는 예를 들면 국어 인강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면 서울대 국어교육과 입학해야지 라고 일단 목표로 삼을 수 있겠죠. 기왕이면 이제 좋은 학교 가면 좋으니까. 알겠죠? 딱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써보는 거야. 해야 할 공부는 뭐냐? 일단 서울대 국어교육과 가면 학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애들 과외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국어 교사 자격증도 따야겠지? 뭐 이런 걸 쫙 써보는 거야. 그럼 필요한 경비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다 써봐야 돼.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학비죠. 근데 여기까지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시지.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27살에 이제 남자애들은 보통 학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 학원 취업을 이제 할 거라고.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27살 때 입시학원에 이제 취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서울대 국교과 나왔다. 입시학원 웬만한 데 다 취업이 될 거야. 취업해. 그 다음 해야 할 공부는 뭐야? 강의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 다른 선생님들의 인강을 일단 많이 봐야겠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 학생들 성적을 좀 올려봐야 되잖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필요 경비는 교재 개발비, 강의 홍보비, 그 다음 조교도 있어야 되니까 입시학원 취업하면 조교 고용비 이런 것들이 들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계산해야 돼. 선생님은 그걸 다 계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2살쯤 되면은 2031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네. 2031년 여러분들은 2031년이 이제 한참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그때잖아. 예를 들면 대치동의 1타 강사가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나만의 강의 컨텐츠를 구축해 보겠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드는 비용은 강의 홍보비가 많이 들겠죠 이제. 컨텐츠 개발비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단순히 조교로 안 되니까 이제 인력 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35세쯤 되면 나는 이투스의 인강 강사로 입성하겠다. 꼭 35세 되지 않더라도 이걸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해야 할 일, 인강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겠다. 오프라인 퀄리티를 벗어나는 인강 퀄리티의 강의 만든다. 그다음 확실한 나만의 컨셉을 잡는다. 인강에서. 그리고 나서 연구실 운영비가 이제부터는 연구실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 교재 개발비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40세 때 전국 일타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뭐 해야 돼? 이걸 다 세워보는 거야. 이게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나요? 선생님은 실제로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입시학원 취업이 이 정도 나이 때 했던 것 같아. 이 정도 나이 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역에서 1타 강사, 소위 말하는 1타 강사가 됐던 게 31살 정도였거든. 얼추 맞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투스에 딱 인강에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된 게 34살인가 그랬을 테니까 얼추 맞죠 나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천지 차이 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 솔직히? 그 하고 싶은 목록은 적어놨어? 그렇지. 얘만 해도 뭔가 그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야. 이런 거 없었지? 있었었어요? 근데 사라졌나요? 다시 하세요. 사라졌으면 다시 하세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1단계, 2단계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대로 해봐야 돼. 단순히 공부 1시간, 2시간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 자기가 쫙 생각하고 이거 정리하는 것까지 해도 한 2시간이면 다 할 거거든. 이걸 해보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 채찍질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책 들여보고 앉아있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렇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애들은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해야 성공해요. 알겠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무엇이냐.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정말 더 불행한 게 무엇이냐.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이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이 얘기 누가 했게?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누구냐? 보이면 아나? 옆집 아주머니인가요? 너 이 옆집 아주머니? 이게 누구야? 이게 헬렌 켈러. 헬렌 켈러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은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이랬잖아요. 귀는 들렸나? 나중에 귀까지 안 들렸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무엇이냐?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삶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한 말이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명심하고 오늘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꼭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켜도 안 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자신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짐을 Q&A 게시판에다가 쓰세요. 남한테 자꾸 공개를 하고 써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 다짐이 된단 말이야. 쓰면은 연구실에서 5명 선정해 가지고 이거 보내준답니다. 신영균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와 사인이 담긴 연구실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랬나?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직접 사인하고 너는 된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담은 기출 분석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가 진로에서 성공하면 나도 좋니? 근데 이거를 응원하고 선생님이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반드시 해보도록 하세요. 커밍순이네요. 자,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는 된다 2탄 대학.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대학 학과를 선정하는 방법.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나에게 맞는 입시 전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모르는 학생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한 2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진짜 인생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설정하고 진로 설정하고 그 다음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